이번에는 이제 그 26번 양도소득세, 그죠? 양도 26번 보세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양도다, 그죠?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등기가 안 됐다면 이거 안 되죠? 이것도 안 하죠. 기본회계도 안 해주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없는 거다.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미등기죠, 그죠? 그러면은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은 이거 없으니까 결국은 요거 같은 거잖아.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요거나 여기 같죠? 이게 없으니까, 그죠? 답은 몇 번? 2번, 그죠? 이거는 미등기는 뭐냐? 이 문제는 결국은 정기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는 등기된 자산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미등기는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27번 갑과 을이, 그죠? 정리했다. 문제를 쭉 읽어보면 벌써 이 문제가 뭔지 알겠죠, 그죠? 아, 부담부 정려 문제네, 그죠? 갑이 을한테 정려를 했다. 정려. 토지 10억을 정려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정려 조건이 채무 6억을 인수하는 조건이다, 그죠?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과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 빌린 게 있었다. 그 6억을 이 을이 부담하기로 했다. 부담부 정려죠? 그죠? 이 문제구나. 채무 6억을 부담하기로 하고 정려받았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벌써 결과 나왔죠? 그럼 을 입장에서는 정려받은 게 얼마죠? 4억. 요 6억은 대가가 있는 걸 우리 뭐라 본다 그랬죠? 양도. 그죠? 이거잖아. 그죠? 이거. 이 정려는 세금 누가 내야 되죠? 정려받은 사람 누가? 수정자 을. 요 세금 누가 낸다? 갑이 내야 된다. 그죠? 갑이 내고. 아셨죠? 요 문제네. 그죠? 그 문제가 지금 배우자 아니라 그랬죠? 배우자라면은 양도는 정려로 간주하니까 정려가 10억이 되지만 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그랬다. 그죠? 그럼 요 관계. 문제 읽어봅시다. 1번. 갑은 옳은 거 찾아봐라 그랬는데, 옳은 거. 지금, 이거 묻네. 문제가 이거. 그죠? 이거. 갑은 6억 양도세. 을은 4억에 대한 정려세. 몇 번? 4번. 이해하셨죠? 그죠? 이 문제. 28번. 거주자가 양도했을 때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옳은 것, 이제 오늘 문제가 옳은 것이 많다. 그러니 문제가 좀 어렵죠. 그죠? 답 찾기가. 예?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답 찾기가 조금 힘들었다. 그죠? 왜냐면 옳은 거 묻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 보면 옳은 것보다 틀린 게 많죠. 그죠? 찾으라 하는데. 근데 오늘은 옳은 게 많네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아시고 이제 문제 봅시다. 28번도 옳은 거 물었다. 그죠? 1번.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 그 연체이자네요. 그죠? 지급기일이 지연되었으니까 연체이자는 뭐한다? 제외한다. 연체이자는 제외죠. 포함한다. 틀렸네. 제외한다. 2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도 실거래가에 의한다. 맞죠? 그죠? 그리고 정방서를, 그게 취득시에, 그죠? 취득시에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정등서에 의하여 입증되면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당연한 이야기네. 그럼 2번은 틀림은 없다. 그죠? 이 문제는, 그죠?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이 취득가액을 빼고, 그죠?
여기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빼고 나면은 양도 차익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나면은 양도소득이고, 기본공제를 빼고 나면은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 이래 하는데, 여기 양도가액 우리가 실거래가로 하는 경우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자본지출도 실거래가, 양도비도 실거래가 통일해야 되잖아. 그죠? 이거 알죠? 근데 이걸 알 수 없을 때, 이걸 우리가 모를 때는 뭐라 하더라? 매감 환기. 요거 모를 때 매매 사례 가격, 감정 가격, 환산 가격, 기존시가. 요거 모를 때는 있어. 그죠? 요거 모를 때는 뭐라 한다? 매감기. 그죠? 이런 경우에 추계 결정할 때는 요거 대신에 뭐라 하더라? 필요경비 개선 공제 3%, 7%, 1%. 그죠? 이렇게. 미등기는 0.3%. 필요경비 개선 공제. 여기 고표. 2번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자본시세도 실거래가로 한다.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맞고. 그럼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소득세법에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공제해 주는데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환산가액 할 때도 적용해 줍니다. 알겠죠? 감가상각비는 적용하지 않아놓고 잘못됐고.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게 관계없이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냥 한 번 정도 듣고 마세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채권을 만기가 되기 전에 팔았다. 우리가 뭐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아파트 살 때 여러분들 아파트 사면은 의무적으로 채권 사야 되잖아. 그죠? 이 채권을 구입해야 되는데 요걸 우리가 만기가 만약에 5년이면 5년 후에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오늘 이걸 팔아버리죠. 그죠? 이걸 아파트를 살 때 오늘 팔아버린다. 이게 만약에 5년 후에 100만 원짜리면은 오늘 팔면은 다 안 주겠죠. 이자 빼고 70만 원 주더라. 요거 차이. 요걸 뭐라 하죠? 매각 차손이다 이랍니다. 결국 이자죠. 이자. 예, 그런데 요 부분이 그죠? 요 결국 이자 부분인데 우리 이걸 이제 팔았을 때 요걸 이제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실무 쪽인데 금융기관에 팔았을 때하고 그 다른 기관에 팔았을 때 그 타기관 막 하는 말 쉽게 말해서 막 개인한테 그죠? 사채업자한테 팔았다. 사채업자한테 이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요게 10%다. 요 개인한테 파니까 요 이자율이 13%더라. 예를 들어서 요걸 한도로 한다 이겁니다. 팔았을 때 알겠죠? 금융기관의 요 이자율을 한도로 해서 공제해 줍니다. 알겠죠? 요게 다른 기관에 팔았다. 이건 왜 입증을 못 하니까 요걸 한도로 한다 그 말. 그 거기 보니까 채권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그랬잖아. 그 매매 상대방이 금융기관인 경우하고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하고 있을 경우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한도로 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이런 말도 있구나.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인정되죠? 알겠죠? 예, 이건 필요 없으면 없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 틀렸다. 맞는 거는 2번. 다음 29번. 양도와 취득식이다. 양도 나왔다. 대금을 청산한 날. 알 수 없을 때는 동기 접수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 찾아보세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 청산한 날이 언제죠? 잔금 지급일이잖아. 그죠? 잔금 지급일이 원칙인데, 등기를 먼저 해버렸네. 항상 뭐죠? 등기를 먼저 하면은 등기를. 그 등기 먼저 해버렸다. 잔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은 4월 15일인데, 등기는 4월 10일을 해버렸잖아. 그 답은 4월 10일.
그죠? 우리는 항상 우리 그죠? 잔금 지급일이 되지만은 이날이 원칙이지만은 등기를 먼저 해버리면 이날로 한다. 그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기 전에 그 물건을 먼저 사용해버리면 사용일. 알겠죠? 다음 30번.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예, 거기에 지금 잘못된 거 찾아보자. 요거 하면 잠깐 정리하고 갈게 해보세요. 요거 장기보유 특별 공제다. 그죠?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등기된 자산에 한해서만 정한다. 그 등기된 자산, 그죠? 요거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죠. 부동산, 토지 건물에는 부동산과 입주권에 한한다. 공제율이 몇 프로냐? 1년에 3%다. 그래서 3년 이상은 요거 10%, 4년 이상은 12%, 5년 이상은 15%에서 최대 10년 이상은 30%.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는 1년에 8%입니다. 3년 이상은 24%, 4년 이상은 32%, 최대 80% 공제해준다. 우리가 기본 아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 올해부터 조정지역 2주택, 그죠? 조정지역에 있는 2주택자, 2주택, 3주택, 요거는 안 해줍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한다. 알았죠? 그런데 우리 기존에 그죠? 비사업용 토지 이거는 작년부터 해줍니다. 알겠죠? 비사업용 토지는 지금 정해줍니다. 알았죠? 딱 하나만 기억하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초정지역에 소지하는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 그렇죠? 예. 요거 알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 나오면 요 안에서 요걸 가지고 답을 찾아면 되겠다. 그렇죠? 요 정도는 이제 우리 기본 돼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답을 찾죠. 그죠? 자, 그거 보니까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토지건물과 입주권. 맞네요. 그죠? 토지건물과 입주권. 2번. 배우자로부터 정려받은 부동산을 5년 내에, 이거 나왔네. 2월 과세. 이거, 우리 부부간에 남편이 배우자한테 정려를 했다. 정려. 이 정려를 받은 배우자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다. 양도. 이 경우에 이 정려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이 기간이 5년이 지나야 되잖아. 그죠? 만약에 5년이 안 된다. 그죠? 5년이 안 되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랬죠? 그죠? 이거 우리 뭘 한다 그랬죠? 이월과세. 알았죠?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배우자다. 우리 이렇게 기억할 때는 정려되었으니까 지금 등기가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야 되는구나. 그래 이해하세요. 납세 의무자는 수정자다. 그죠? 요래 알죠? 이월과세. 그럼 이 모든 계산은 이 사람이 취득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요 보유기간도 요 기간이다. 그죠? 요래 계산한다. 요거는 계산 안 한다. 그죠? 그럼 요걸 알면은 이걸 가지고 2번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잖아. 그죠? 배우자로부터 정려받은 부동산을 5년이 양도하는 경우에 정려한 배우자의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정려한 배우자가 이 사람이죠. 이 사람. 그죠? 정려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맞죠? 그죠? 이 기간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당연하죠. 그죠? 요거는 등기된 자산만 정해준다 그랬잖아.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 공제율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해주는 거지
2억짜리를 3억에 팔았다. 1억이 양도 차익이죠. 1억에 대하여 요래 공제하지. 양도 가액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로 곱한다. 그거 보니까 양도 가액이 했죠. 그죠? 양도 가액이 아니고 양도 차익. 31번. 1세대 1주택자. 이 문제는 우리 또 계산 문제에서는 뭐 자주 봤잖아. 그죠? 4억에 샀다가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에 팔았다. 9억이 넘었네. 고가주택이네. 그럼 얼마 남았죠? 8억이죠. 8억이지만은 요게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면 비과세지만은 9억이 넘는 부분은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차액 8억에다가 양도가액 즉 다 같이 해줘.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알죠? 12분의 12 마이너스 9억 빼고 과세한다. 12분의 3, 4분의 1이잖아. 그럼 양도 차익 2억 요거 세금 내세요. 2억. 지금 문제가 요 2억을 묻는 게 아니네. 그죠? 문제는 장기보유 특별 요거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그죠? 요거 얼마고 묻네. 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8%입니다. 1년에 8%. 그럼 몇 년 보유했습니까? 10년 넘었네. 그죠? 1년에 몇 프로? 8%니까 몇 프로? 80%잖아. 2억에 80%는 얼마? 1억 6천. 알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년에 8%씩 10년이 넘었으니까 최장 10년 80%. 2억에 80%니까 1억 6천. 답은 1번이다. 그죠? 양도 차익을 물었다면 2억입니다. 알겠죠? 2억.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나왔죠. 이건 안 나왔고,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요 문제는 요거 물어보네. 그죠?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물어봤죠. 이해되죠? 다음 32번. 그 32번 문제는 세율 문제입니다. 그죠? 가장 낮은 거 찾아. 1번은, 가장 높은 거는 1번이겠네요. 그죠? 노동기 70%. 2번, 1년 2개월 보유한 주택이다. 1년 이상이니까 6에서 42%. 6개월 보유한 토지는 50%. 1년 10개월 보유한 상가는 40%. 6개월 보유한 주택 40%. 그럼 6에서 42니까, 그죠? 뭐, 1000만원짜리니까 6%겠다. 그죠? 6%. 2번이겠습니다. 2번이겠네. 2번. 답은 2번. 1200만원까지는 6%잖아. 그죠? 우리 단계가 6에서 42는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7단계는 1200만원 이하.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보세요. 42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8800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5억 초과 이렇게. 이 단계가 7단계예요. 7단계. 알겠죠? 1200 이하 6%. 4200 이하 12%. 15%. 24%. 35%. 이게 3억 이하가 얼마죠? 38%죠. 이게 40%, 42% 이게 됩니까? 맞겠네. 그죠? 1에서 7단계로 되어 있다. 그죠? 양도세 세율이 구조가. 그래, 1000만원 그랬으니까 요 1000원 이하니까 요거잖아. 6%. 그죠? 다음, 3번. 70% 세율이 정되는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는 거. 요거 제가 요약집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4번 보세요. 이게 4번 미등기에서 제외되는 거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원래는 이래 돼 있었죠. 그죠? 미등기지만은 미등기로 보지 않는 거, 이게 뭐냐면은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요거는 미등기에서 제외해 준다. 두 번째,
농지로서 이게 농지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 농지의 비과세다 그죠? 교환과 분합. 농지가 감면되는 게 있죠 그죠? 감면되는 경우 농지의 대토라든지 8년 이상 자격 농지. 그리고 세 번째가 상속을 받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상속을 부모님으로한테 상속을 받았는데 내가 아직까지 상속을 받고 나서 등기를 안 했다 그죠? 내 앞으로 등기가 아직 되기 전에 토지 수용 법률에 의하여 수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수용은 양도잖아. 그죠? 수용은 양도인데 등기가 되기 전 양도니까 무슨 양도죠? 미등기 양도 맞잖아요. 그죠? 그럼 70% 과세해야 되죠. 근데 요 70% 과세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요게 금년에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없애버리다 그랬잖아. 요게. 알겠죠? 그럼 요거는 그럼 뭐 한다? 과세한답니다. 알겠죠? 여기서 빠져버렸습니다. 상속을 받았다가 그래 수용된다 하는 소리 들으면 등기 빨리 해야 돼요. 알겠죠? 등기 안 하면 70% 부과된다 이겁니다. 요게 금년에 빠져나가 버렸어요. 금년에. 알겠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4번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4번. 요거는 70% 해당한다. 알았죠?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수용되어 버렸다. 70% 부과됩니다. 알겠죠? 요게 작년까지 그동안은 제외해 주다가 올해부터는 과세한답니다. 아셨죠? 다음 34번. 양도세 신고 나쁘다. 1번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은 양도일에 속한 달에 말로부터 2개월. 2번은 확정 신고입니다. 내년 5월달. 예정 신고를 이미 했다 그죠? 합산해서 신고했다면은 확정 신고할 필요 없죠. 그죠? 안 해도 되고. 물납할 수 없다. 물납 안 되죠. 그죠? 물납되는 거는 뭐만 물납된다? 재산세만. 틀렸다. 그죠? 틀렸네. 분납은 되죠. 분납은 된다. 그죠? 천만 초과하면은 35번. 예정 확정 신고 틀린 거 1번. 양도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이면 그 납세지는 주소시. 예정 신고할 때 가산세를 적용받았으면 확정 신고할 때는 가산세가 적용 안 됩니다. 또 적용되면 이중과세 되잖아. 그죠? 예. 3번 예정 신고 기간 내에 무신고, 과수신고 후에 확정 신고까지 수정 신고한다면은 그 세금에서 50%를 감면해 준다. 그죠? 무신고, 과수신고하고 나서 확정신고 기간까지 그걸 신고, 수정해 주면은 그 금액에 대하여 무신고, 과수신고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미납부, 납부 불성시는 하루에 얼마죠? 0.03. 하루에 0.03이라는 거는 만분의 3을 말하죠. 그죠? 만분의 3이다. 만분의 3. 맞고.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고 나서 이게 금년에 나온 건데 매매로 취득해서 5년 내에 팔았다. 그죠? 5% 가산하는데 이거는 매매가 아니고 신축해요. 건물을 내가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신축 후에 알겠죠? 신축 후에 5년 내에 양도했다. 양도 시에 그때 우리가 취득할 때 금액을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환상가액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 5%를 가산하겠다 이겁니다. 요게 매매가 아니고 그게 문제에서 매매가 아니고 신축하고 나서 다음 36번 2월가세 또 나왔네. 그죠? 2월가세 부부간에 2월가세다. 남편이 배우자한테 정려를 하고 나서 이 정려받은 배우자가 갑한테 팔았다.
요 기간이 5년이 안 된다. 5년 내라면은 이 정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간주한다. 이때 납세의무자 누구라 그랬습니까? 수정자. 이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그죠? 요렇게 우리 알자 그랬죠. 그죠? 요걸 우리 뭐라 한다? 이월과세다. 그죠? 그럼 1번 보세요. 5년 이내 정여받은 부동산이나 회원권, 이용권이다. 그죠? 2번 정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취득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 계산은 이 사람 기준에서 계산한다. 맞죠? 정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정여자가 아니고 누가 된다? 수정자. 틀렸네. 그죠? 이 사람이 납세의무자. 요거 몇 번 시험에 나왔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 우리 많이 해왔던 겁니다. 3번 X. 이미 납부한 정여세가 있으면 오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랬죠. 그죠? 이미 납부한 정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 2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죠?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이,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만약에 100원이 나왔더라. 근데 이 세금이 만약에 정여세 냈죠? 이때만 정여세 냈는데 이게 만약에 60원 냈더라. 요때도 세금을 냈는데 50원 냈더랍니다. 그러면 낸 세금이 얼마죠? 110원 냈잖아. 이때는 이걸 그래도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낸 세금이 많으니까 부당행위 아니잖아. 그죠? 그 말이죠. 다음 37번. 양도세 보유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보유기간입니다. 1번.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다. 상속. 자, 우리 보세요.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아들한테 상속이 됐다. 상속을 받은 아들이 이걸 팔았다. 양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상속을 받아서 팔았습니다.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 맞죠? 원칙.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항상 이거 두 가지 알자 그랬잖아. 요 날이 있다 그랬죠. 요게 뭐다? 예외. 예외. 그럼 예외가 적용되는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는 딱 하나.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했다. 1년 이상 보유. 세율 적용할 때는 피상속일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다. 그 외에는 전부 이걸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할 때 요 2년은 요 날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것도 요 날부터 시작합니다. 알겠죠? 원칙은 이 날인데 세율 적용할 때는 요 날이다. 물론 이제 하나 더 있죠. 그죠? 같은 동일 세대. 한 집에 같이 살았다면 합산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 하나 기억하자. 그죠? 그러면은 2번 한번 보세요. 세율 적용 시 상속에 의한 보유기간, 요거 나왔잖아. 그죠? 요거는 언제부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잖아. 상속인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알았죠? 틀렸네.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거 이날부터 상속 개시일부터 이날까지. 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4번은 2월과세입니다. 2월과세다. 그죠? 세율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은 같다. 맞죠? 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정여부에 부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은 정여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다. 맞죠? 정여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38번. 국외자산이다. 우리 국외자산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국외자산, 외국에 있는 자산이다. 그죠? 몇 가지만 딱 정리하면 되죠. 그죠? 외국에 있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이다. 외국에 있는 자산, 국외자산. 첫째,
납세 의무자는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 국내에 그죠? 이래 정해놨죠.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 두 번째,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등기, 미등기 구분이 없다. 따라서 미등기 70% 관계 없습니다. 그럼 미등기 구분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죠? 그럼 보유기간을 확인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보유기간을 확인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정할 수가 없다. 그죠? 그렇지만은 기본공제는 정해줍니다. 기본공제는 250만 정하고 세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정할 수가 없고 단일 세율 금액에 따라서 6에서 42%.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등기 미등기 구분 없다. 왜? 외국 나라들은 등기소가 없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구분 안 하겠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보유기한을 확인할 수 없더라. 보유기한을 모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줄 수 없다. 기본공제는 해준다. 세율도 하나밖에 없다. 알았죠? 그 다음 네 번째. 외국에 있으니까 환율을 우리가 환산해야 되잖아. 그죠? 환율 계산. 그렇죠? 하는데 여기 바로 뭐라 하느냐? 기준 환율을 정하거나 또는 재정 환율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재정 환율을 정한다 그랬습니다.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 그리고 물론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물론 물납과 분납 제도가 있지만은 물납은 인정 안 하지만은 분납은 인정해 줘야 되겠다. 그죠? 요 정도 해서 국내 자산하고 비교해서 정리해 놓으면 되죠. 그죠? 그럼 거기에 보면 답을 바로 찾을 수 있겠다. 그죠? 38번에 1번. 양도 차익 계산할 때 그 외후관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과 재정 환율을 정할 수 있다. 맞네. 정답. 2번에 보니까 3년이 나왔죠. 3년이 아니고 몇 년? 5년. 3번. 미등기, 등기 구분 없다 그랬는데 70% 과세한다. 틀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정한다 그랬잖아. 안 해준다. 그죠? 할 수 없다. 그죠? 제외. 국외자산은 실거래가를 한다 그랬죠. 근데 실거래가가 있다 하더라도 시가를 한다 그랬죠. 아니죠. 우리가 시가와 실거래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그죠? 예. 그렇잖아. 그죠? 시중 거래가격이 100원짜리인데 내가 좀 싸게 살 수 있잖아. 그죠? 예. 원칙이 뭐라 한다? 실거래가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다음 39번. 1세대 1주택.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본다. 맞죠? 그죠?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했다. 남편 따로 배우자 따로 했다. 세대는 1세대. 집은 몇 채? 2채. 1세대 2주택. 그죠? 두 번째. 외국에 있습니다. 해외 이민 갑니다. 이민 갈 때 출국으로부터 2년 내에 팔면은 요거는 비과세 준다. 기억나죠? 3번 혼인. 예, 혼인은 5년 내에 팔면은 비과세한다. 맞죠? 그죠? 요거 같이 동거복량.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부모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쳤다. 그죠? 연세는 60이래. 집이 2채 됐다. 그죠? 요 둘 중에 하나를 팔 때는 몇 년 내에? 10년 내. 여기 받겠다 그랬잖아. 그죠? 원래 5년이었는데 결혼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5년입니다. 신랑 신부가 혼인해서 집이 2채가 됐다. 요거는 합친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면 되고, 요것도 원래 5년이었는데 부모하고 세대를 합가한 경우는 몇 년 내에 팔면 된다? 10년. 알았죠? 요거 10년 받겠다. 그죠? 다음 4번. 다가구 주택은 구획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분양 안 했네. 하나의 매매 단위를 팔았다. 한 사람이, 주인이 한 사람이죠. 분양 안 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요거는 무슨 주택? 단독주택. 각각 하나의 집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집 한 채로 본다 그죠? 1주택으로 본다. 틀렸네. 4번 5번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맞죠? 그죠? 비과세 해준다. 맞죠? 예. 40번 갑이 양도한 상가 건물의 내용인데 양도 차익을 계산해 보세요. 양도 차익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그죠? 요거. 간단하겠네. 그죠? 양도가액이 얼마죠? 3억. 요게 3억. 그죠? 취득가액은 얼마죠? 1억. 그 자본지출이 얼마? 3천. 양도비가 얼마? 500. 그죠? 500. 자 보세요. 거기에 지금,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 그 두 개 더 있잖아. 하나는 뭐가 있죠? 소송비용이 있네. 소송비용 2천만 원 있고, 또 하나는 뭐죠? 그런데 시옷을 보세요.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사업소득 할 때 들어갔잖아. 그거는 뭐 된다? 정해.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소송비용. 보세요. 우리가 소송비용을 요걸 포함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요걸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소송비용. 포함. 맞습니다. 알겠죠? 포함합니다. 포함하면 얼마? 응? 1억 5,500 빼면 얼마? 1억 4,500이네. 응? 그죠? 맞죠? 응? 맞죠? 그죠? 응? 아니, 3억에서 이게 1억 5,500이잖아. 빼니까 이거 나오잖아. 그죠? 요건 1억 5,500인데 3억에서 1억 5,500을 빼니까 양수액이 얼마? 1억 4,500이지. 그죠? 그런데 우리 정답에 보니까 이게 얼마 되어 있나 이러니까 1억 6,500 되어 있습니다. 4번. 요게 빠져 있죠. 예? 그거는 이래 나오면은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제해주는 이걸 정확히 표현하기 이렇습니다. 보세요. 소송 비용 들어갔죠.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 우리가 양도시 할 때 소송 비용은 어떤 걸까요? 명도 소송 비용이 많죠. 그죠? 명도. 네? 명도 소송 비용. 그래서 말해서 내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 비용. 확보 위한 거. 근데 그 외에 뭐, 그죠? 다툼이 있어가지고 소송이 있었다. 그죠? 일반 소송. 이거. 응? 근데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면은, 실무에 가면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 비용, 이거는 필요경비에 포함해 줍니다. 당연하죠. 그죠? 당연히 포함해 주는데, 다른 거, 소유권 외에 일반 소송이 있죠. 이런 거는 포함 안 해줍니다. 알겠죠? 예.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거는 필요경비를 안 본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소송비용, 그 무슨 단서가 없죠? 그죠? 그냥 소송비용 나왔잖아. 소송비용이라 했으니까 이런 단서가 없잖아. 그죠? 단서가 없을 때 우리 나왔잖아. 이건 당연히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라 보는 게 맞죠? 알겠죠? 예, 그런데 이런 건 이제 문제 낼 때, 이런 걸 갖다 낼 때는 당연히 문제 주어줘야 되겠죠. 그죠?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 비용이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없이 이걸 빼놔버렸으니까, 그거는 문제 답이 잘못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무슨 말 이해됐죠? 그죠? 예, 3번, 4번, 요래 해서, 해봤는데,
문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풀어보니까 그죠? 그런데 아마 점수가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점수가 안 나왔을 겁니다. 또 문제도 쉽지도 않은데다가 예습도 안 해왔고 그 점수가 안 나오지 뭐 그죠? 그 다음 시간에 한번 남았죠 그죠? 그때는 반드시 이걸 해오세요. 알겠죠? 꼭 예습을 해오시가 문제를 미리 보지 마세요. 문제 미리 봐보면 안 되잖아. 그죠? 예습을 꼭 해서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하고 막 어려운 거는 틀리고 아는 것만 하더라도 그죠? 우리 뭐 꼭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 그죠? 90점 맞으면 되지. 알겠죠? 이거 한번 해가 오세요. 해가 와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예. 오늘 수업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